자, 수요일의 전문가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정신과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요. 아무래도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감, 상실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꺼리고 있거나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예민한 거지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병원도 안 가보시고 증상을 계속 악화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한국인 우울증의 특징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2년 전쯤인가 머니퀸 도와줘요 하고서 이제 SOS 청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식음을 전폐하셨다고요. 아이고. 네, 몇십 년을 같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정신과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혹시 보장되는지 이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충격이나 상실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병원은 가셨을까요? 따님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청구 가능한 거나 이런 점을 문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병원 가셨을지 네. 치료는 받으셨을지. 결국엔 따님도 그 점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실비 청구가 가능한데 우선 어머님이 실비를 언제 가입하셨는지도 그렇고 언제 가입하셨는지도 그렇고 그것들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의료비가 2015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가입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머님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두 번째 사례가 있었는데 55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남성인데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밤에 잠을 계속 못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날이 계속 가면 갈수록 몸에 피로는 쌓이는데 또 하시는 일이 택시 운전 이제 승무원이신 거죠. 그래서 숙면을 좀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하는 내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고민을 자꾸 이렇게 토로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하다. 그쵸. 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이제 승무원분들, 버스 승무원이나 택시 승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잠을 푹 주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디, 우리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아프실 때 이렇게 정신질환 관련해서도 실손 청구나 이런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오늘 두 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뭔가 대부분 큰 수술을 앞두거나 크게 다쳤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불면증이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도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되게 도움을 크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후 사례 두 가지 사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이세요. 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 네. 두 분의 궁금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 네,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신과 진료 이력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재취업 문제 이런 부분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해외 경우를 잠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좀 다를 테지만 어떤 일부 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보건소 형식으로 정신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거부감 없이 방문해서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험 약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도 이전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정신과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2016년 이전엔 안 됐다. 왜 안 됐을까요? 아파서 병원에 간 건데 보상이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손의료비를 사실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시려면 약관상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2세대의 실손의료비, 그러니까 2016년 이전 실손의료비는 약관 개정 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상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는 실손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약관 개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신과 진료 보장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실손 의료비 유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전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내 실손 의료비가 정신과 보장이 가능한 세대 실손인가 이것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사례의 친정어머님의 경우에 2015년이죠. 그래서 2세대 실손 가입자분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제 솔루션은 일단은 기저질환이 없으셨는지 또 가족력 같은 거 없으신지 또 최근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등등 꼼꼼히 확인을 하고 나서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해드렸습니다. 네, 최재 전문가의 말처럼 실손 의료비를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체크한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더구나 정신과 진료는 이전에 보상하지 않던 내용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 정신과 진료는 고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 이력이 있다면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죠.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엔 어머니께서 앞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었고 따님의 걱정이셨고 다행히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전환을 결정을 하셨어요. 물론 전환 후에 어머니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따로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후에 어머님께서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좀 힘들어하셔서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셨고 초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약을 처방받아서 현재까지 조금씩 드시고 계신다고 하세요. 네네. 그 네. 정신과 약들은 보통 특징이 성인병과 같이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병원 진료와 조제를 병행하다 보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기존에 매달 15만 원씩 10년을 넘게 실손보험을 납입하시고 1년에 한 번도 청구할 일이 없던 이 어머님은 현재 1년 정도 병원 내원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4세대 실손 전환 후에 1년 동안 총 납입했던 실손보험료는 30만 원가량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총 병원 내원으로 받은 혜택은 2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손을 전환을 하시게 되면서 보험료는 확 다운이 됐고 기존에 받을 수 없던 정신과 진료 청구는 모두 가능해졌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실손 전환이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달라져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점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걸로 고민한 뒤에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 그 택시 운전하셨던 그 남성분의 경우는 불면증을 앓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의 경우 실손보험을 2016년도 4월에 가입한 분이셨는데 전혀 문제 없이 청구가 가능하니까 진료를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신과 진료는 상담 비용이 추가되어서 초진 진료 비용도 다른 과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니까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청구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분의 좀 걱정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요? 네, 또 다른 걱정이었던 진료 이력. 내가 진료받았던 이력이 남으면 어떡해 이렇게 아무래도 직업이 운전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차후 다른 곳에 재취업하실 때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취업 면접이나 승진 시
건강보험 내역 제출을 강요를 해서 정신과 기록을 참고하는 또는 이를 반영하는 경우에 법적이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더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회사한테 나 정신과 치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진료 여부나 진료 진단 받으신 거 아실 수 없고요. 혹여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취직이나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최근에 국민 정서 안정 등 정신 건강에 정부도 지자체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병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정신질환과 그 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실손 가입자 분들은 정신과 진료도 모두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고요. 진료를 받은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것에도 정신과 진료 기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죠. 또 노인 정신질환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 분들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네. 제가 보상이 가능한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정신질환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신질환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몸에도 각 부위가 아플 수 있잖아요.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럴 수 있듯이 네. 정신 관련 질환도 각 기관으로도 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질병 분류 코드로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해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코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F04부터 F09까지 그리고 또 F20에서 F48까지 그리고 F51, F90부터 F98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다들 지금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서 크크대고 계시는데 네, 보상 가능한데 이제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현병 같은 거 있죠. 조증, 우울증, 수면 장애, 틱 장애, 행동 장애 같은 질환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 무언증이라든지 말 더듬는 거 그리고 애착장애나 기능수행 등이 어려운 질환들 이런 거 모두 다 보상 대상입니다. 그럼 네. 보상이 안 되는 거 요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알코올에 관련된 거. 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코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코올로 인한 정신장애는 보상이 안 된다. 네. 또는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뭐 식사장애 식이장애 그리고 뭐 정신지체나 뭐 발달장애, 뭐 인격장애, 뭐 이런 선천적인 질병 같은 거 있죠. 선천적인 장애 이런 것들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뭐 최근에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그 질환들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료가 가능해졌는데 하지만 이렇게 의학과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에 오히려 정신질환이 늘어간다는 게 조금 씁쓸한 좀 반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그동안은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명확한 분류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뭐 예전에는 뭐 외모를 위한 건 되고 질병으로 인한 거는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바뀌었네요. 네. 어쨌든 네. 외모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되고 질병으로 인한 건 되고 이런 식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약관에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보상하는 기준이 네, 그 네. 코드별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뭐 청취자분들께서 또는 뭐 다 뒤져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게 급여 항목에 관련된 건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편하고요. 급여는 된다. 비급여는 일단은 안 돼요. 그런데 급여 중에서도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좀 물어보고 싶다라면 일단은 뭐 저희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군요. 답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녀왔고 내가 다녀온 것이 보험으로 뭔가 처리가 되는지 실비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일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키분들 만약에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게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잘 진료 받으시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취자분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요거는 먼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811님께서 얼마 전에 큰일을 겪고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처방을 받을까 하다가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운동을 시작해보고 그래도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다시 내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손 청구를 했는데 비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신 대로라면 보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료 비용이 4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는 2017년에 가입한 실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고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개정 이후 가입이고 우울증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 내용을 딱 질문을 주신 거네요. 간혹 우울증 초진 상담 시에 약을 조제받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Z71.9번의 코드로 차트에 기입을 해주십니다. 앞서 되는 것들은 F 코드였죠? 그렇죠. 근데 Z로 시작하는 코드로 기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Z71.9 코드가 뭐냐면 상세불명의 상담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 코드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상담 시에 뭐 어느 곳에서나 기입이 되는 코드입니다. 뭐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흔히들 쓰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지 않거나 딱 진료를 하기에는 또는 진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 할 때 이런 코드를 기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정신과에서는 차후에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여타 다른 문제가 될 것들을 고려해서 아직 진단까지 내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또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 또 병원을 내원하게 되시면 선생님께 반드시 F32나 F33 이게 우울증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확한 진단명으로 기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덜어 있으니 오늘 방송 청취했던 우리 동키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를 가지고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네네. 나올 게 아니라 코드를 꼭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궁금증도 이것도 같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256번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요즘에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하십니다. 몇 년 전에 조울증으로 입원도 하셨는데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4세대 실손 전환을 고려 중이세요. 전에 어머님이 조울증으로 입원을 해 계실 때도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청구를 못 했거든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신다면 청구 가능할까요? 이거는 3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을 때 4세대 실손 전환이 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뭐 당장 작년이 아니고 1년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입원을 하시고 이제 진료를 받고 하신 거라면 인수가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데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은 1년 이내. 네, 그러니까 직전 1년, 그러니까 전환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으로 내원 이력이 있는지 이게 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근데 1년 이내인 경우도 있고 아예 이걸 빼놓고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그래서 그거는 전환을 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전문가와 상의를 좀 잘 해주시면서 보험사를 잘 비교해보고 보시면 이제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내원 이력이 있다면 그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의 경우는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을 어쨌든 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료나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면 되시고 다만 1년 이내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짚으셔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세대로 전환하실 때 같은 회사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할 수도 있어요? 전환이? 아니죠. 회사는 같은 회사로만 가능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회사마다 가입돼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니까 그 회사를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3514님. 47살입니다. 10년째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겠네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키호테를 듣다 보니까 보험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실비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요. 가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에 대한 답변은 실손의료비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물론 이제 유병자로 고지를 할 경우에 유병자 실손의료비도 있으니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지만 일반 실손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리고 요즘 간편 상품이 되게 많이 판매가 돼서요. 약을 복용하는 게 있더라도 중증 질환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수술비나 일반 진단비, 암보험 이런 거 모두 다 가입 가능합니다. 네. 근데 불면증이라는 것이 사실 잠을 잘 못 잔다. 네. 이 부분인데 왜 실손이 안 될까요? 그냥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비 내가 쓴 만큼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불면증으로 거부를 하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신경계 약들이요. 네. 뇌에 어떠한 영향을 장기 복용했을 때 미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안타깝네요. 받아주기가 좀 힘든 거죠.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5787님. 공황장애가 4년 반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에 알던 보험 관련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고지 안 하고 해도 정신질환이 있던 시점에서 5년 지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고지하지 말고 그냥 가입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발. 네, 이거는 일단 5년을 다 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없는 기간을 5년을 꼭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일단 된다라는 말 듣고 무턱대고 일단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거절되는 그런 아픔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동안에 어떤 병을 앓지 않았어야 된다. 요 고지 사항이 있었는데 고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내가 한 3년쯤 뒤에 가입하고 나서 한 3년쯤 뒤에 그러니까 내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8년 뒤에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해지에 대한 권한을 여기서는 좀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일단 가입을 했어요. 근데 뭐 약관상에는 일단 3년이 지나면 보험 회사에서는 이걸 해지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처음에 가입할 때 고지를 했다면 요런 조건을 우리가 걸었을 것이다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험회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군요. 뭐 이걸 그렇다라고 고지를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안 되면 해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회사에서는 없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을 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그때 가서 이 보험이 나한테 효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질환이 아니고서는 사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예, 보험회사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을 법한 네. 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분도 그냥 음. 조금 내가 보험이 있어야겠다 싶으시면 간편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간편 상품 너무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되시면 차라리 간편으로 5년 고지하는 상품 말고 3년 고지나 이렇게 하시는 상품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고 조금 지나셔서 5년 채우고. 건강채로 네. 일반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실손, 정신과 치료 보상이 가능한 3세대 실손인지 확인해보자. 네, 둘째, 4세대 실손 전환 시 정신과 내환 이력이 있다면 고지 대상,
전문가와 꼭 상의 후 진행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데 조심히 가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